광주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자랑스럽고 자존심 높은 광주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호남의 경제적 낙후를 해결하는 데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대 주정민 교수입니다. 4.29 광주 서구울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번 주 수요일에 치러집니다. 이번 광주 서구울 선거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선거 중 하나인데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 구도에 유권자들도 막판까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CNB 광주방송 광주 서구울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이번 선거 기간 중 마지막 토론회라는 점에서 지역민들과 유권자 여러분께서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후보들의 토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 서구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한 4명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활발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각 후보자들의 슬로건과 주요 경력사항을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각 후보들이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와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공통 질문 주제에 대한 보충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자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자석 순서대로 기조연설 진행 후 이후 모든 토론 순서는 다음 순번의 후보부터 진행된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해진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명 후보의 정견부터 듣겠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1분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의당 강은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서구민 여러분, 정의당 기호 3번 강은미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생 파탄도 모자라 부정부패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은 호남 기득권을 놓고 집안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광주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원내 유일 진보정당입니다. 낡고 부패한 정치에 서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 속에서도 국정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MB정부가 30조 원이나 국고를 탕진한 것으로 드러난 자원외교를 끝까지 추궁했고 정권 유착의 검문 거래가 밝혀졌습니다. 강은미에게 주는 한 표는 우리 정치판에 꼭 필요한 진보정당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한 표입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조영택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서구 유권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그동안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서운한 점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야당에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비록 새정치민주연합에 서운한 점 있으시더라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번만은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역사적 고비마다 정의로운 선택을 해주셨던 위대한 광주 시민 여러분의 결집된 힘을 모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강한 야당으로 정권 교체 이루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천정배 후보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서구민 여러분, 기호 4번 정권 교체 이끌 4번 타자 천정배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문재인호 새정치민주연합 이대로는 안 됩니다. 패권 정치만 난무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대로는 정권 교체 어렵습니다. 위대하신 서구민 여러분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기호 4번 저 천정배를 밀어주신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저 천정배 야권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천정배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저 천정배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정승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예산불독 기호 1번 정승입니다. 광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1년만 한번 써보십시오. 도움 많이 가져오고 우리 청년들 취업 잘되게 하겠습니다. 시민들 말씀대로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인물 보고 뽑아야 합니다. 정권 교체니 호남 정치 복원이니 하는 정치꾼들 이제 신물이 납니다. 여야가 경쟁해야 광주가 발전합니다. 3년이나 남은 대통령 선거 벌써부터 운운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역 발전에 앞장설 일꾼 뽑아주십시오. 정부에서 갓 나온 참신한 일꾼입니다. 1년만 한번 써보십시오. 정치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지역 차별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확 살려내겠습니다. 정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 모두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NB 광주방송이 진행하는 광주 서구울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도권 토론인데요. 후보들이 차례로 6분씩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1분 안에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을 받은 후보는 1분 안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토론할 후보는 자유지정이고요. 단 최소 2명에게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토론이 충분하지 않거나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경우에는 주도권 토론이 끝나고 2분간 찬스 발언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론 도중에 사용할 수 없고요. 토론이 끝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사용 가능하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도권 토론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토론에서 2분간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방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권한으로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의 첫 순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조용택 후보입니다. 토론 주도권 6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하고 싶은 상대 후보를 지명하셔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천정배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천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야당이 독점적 지위에 만족해 만년 야당의 지위에 안주하고 있다. 그간 해놓은 게 없다.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자기 부정이고 과거 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50년 만에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한 민주정부 10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한반도 평화적 통일 정책을 주도했고 생산적 복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구했고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하는 선진 복지 정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우리 호남 지역만 하더라도 광주에는 KTX 호남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혁신도시, 한전 이전 등을 이룩했고 전남에도 여수 엑스포, 무안공항, 목포 순천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등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모두 표명하면서 자기 부정, 과거 부정을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민주정부 10년을 만드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를 하시는데도 기여를 했고, 더구나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하는 데는 제가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그 후의 10년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대선 졌죠. 총선도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총선,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 다 참패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3년 전 총선 또 대선 다 이기리라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을 이끄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표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그 정도 여러 가지 패권적 태도 때문에 정권을 놓쳤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30년 만년 야당이니 그동안에 해놓은 것이 없느니 이건 유권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질문 계속합니다. 질문. 또한 천 후보께서는 2003년 민주당을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호남에서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는 주장은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고 그런 선동을 일을 삼는 정치인들이야말로 호남을 배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호남 정치 부활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수도권에서 정치할 때 말하는 게 온당한 게 아니냐. 새삼스럽게 광주에 내려와 가지고 호남 정치를 말하는 것은 광주 시민을 정치적 볼모로 잡아 협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결과적으로 천 후보가 주장하는 이것은 야권 분열의 역사적 죄인이 될 수 있고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진정성이 부족한 본인 편의에 따른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30년이라는 이야기는요, 지금 조영택 후보께서도 가담하셨던 광주 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주 정치는 지금 시쳇말로 한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만 세워놓고 당선시켜주는 결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시민들이 계시는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는 그 수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패권 기득권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호남이 뭉치자는 것과 호남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호남의 개혁 정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의도 아니고 이건 호남은 정말 낙후됐고 소외받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호남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권 주자가 12명인가 있는데 그중에 호남 사람 단 한 명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자, 호남에서 대권 주자 키우자는 것은 반대하시는 겁니까? 찬스 발언에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천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광주 정치가 만년 30년 야당에 안주해왔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야당 활동했던 사람들은 잘했고 호남에서 30년 야당했던 사람들은 안주해왔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고요. 그거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시고요. 아니요. 찬스 발언 때 쓰십시오. 필요하시면. 이제 두 분에게 해야 되니까 저는 네, 주도권은 조영택 후보에게 있습니다. 네. 정승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 7년 동안에 지역주의가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현 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새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지역 편중 인사, 독식 인사는 심각합니다. 5대 권력기관 모두 영남 출신. 질문 다 해보면 답변할 시간 없죠. 잠깐 드릴게요. 호남은 국무위원 18년 첫 중에 번째부터 한 이렇게 명에 사회자님 불과하고 그 질문 그런데 1분씩 잠깐 주도권은 조영택 후보에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김대중 거죠?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잠깐 제 시간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주의 조장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그러지만 막상 자신이 정권을 잡자 질문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서실장을 영남 사람을 쓰는 등 화해와 용서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 후보가 박 대통령에게 그런 걸 좀 본받으려는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님 15초 남겨놓고 1분간 답변하고 이렇게 사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까? 주도권은 조영택 후보에게 있습니다. 시간 내에 답변해 그렇게 주시기 다음에 바랍니다. 주도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네, 거죠? 그렇게 하십시오. 네. 제 주도권 때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회를 좀 잘 좀 봐주세요. 아니 1분 질문 1분 답변이라고 그러셔놓고. 네, 다음은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차례입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시간은 6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광주에 약속했던 사업비는 총 4조 6천억 원인데 지금까지 예산은 겨우 사업비의 5%만 반영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약속은 95%가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지요. 4대 권력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입니다. 또 기관장뿐 아니라 50명의 주요 보직자 중에서 호남 출신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 한 사람뿐입니다. 이렇게 심한 지역차별 정권에서 예산 따오겠다고 표 달라는 것은 우리 광주 시민들, 서구울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에서 예산 따오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승 후보님, 예. 지난번 선관위 주최 토론에서 제가 호남의 낙후와 소외와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후보님의 비전을 여쭤봤습니다. 답변을 듣지 못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천 후보님이나 조 후보님 두 분 다 뭐 박근혜 정부의 정권 뭐 심판, 정권 교체 뭐 공약 안 지킨다고 말씀 많이 하시네요. 제가 집권 여당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거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두 후보님이 노무현 정권 때 얼마나 강주 전남 사람들 차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요 무려 중앙부처에서 국장을 10년이나 했거든요. 10년 했는데 1급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때 열린당하고 민주당 두 당 쪼개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르죠. 근데 진짜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한 명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앞장서서 해결해야죠. 하루아침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가서 앞장서서 우리 후배들 홀대받지 않도록 한데 정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전히 호남의 소외와 낙후의 근본 원인 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은 별로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는군요. 새누리당 정권은 호남의 소외와 낙후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으면서도 광주 호남 발전의 비전도 대책도 없습니다. 예산만 가져온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완종 게이트에 대해서도 말로만 특검하겠다고 신용을 하면서도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 정권, 호남 차별 정권,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은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원칙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상시적인 일자리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해야 하고 또 2년 이상 비정규직이 근무한 자리는 다른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정규직 직무로 전환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강 후보님, 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그 부담을 덜어드리는 좋은 방안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제가 오히려 천정배 후보께 묻고 싶은데요. 왜 이 국회의원 하시면서 비정규직 악법 통과시키셨습니까? 왜 거기에 찬성하셨습니까? 정말 정치인이 권력이 있을 때는 충분히 이 비정규직 문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 그 다음에 이 자영업자 문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지금 아무 권력이 없을 때 그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자영업자가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비정규직 그때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단식까지 하면서 반대했던 거 통과시키고 찬성하셨습니다. 천정배 후보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의당,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일입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권력이 있을 때 하셨어야죠. 자영업자 대책 그동안에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실제 금융비용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을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또 부자들에 비해서 너무 건강보험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다 필요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강 후보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야당인 사람 중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영업자 생존을 위한 5가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카드결제 대형업체 설립, 대형 유통업체 제한 지속, 적합업종 법제화, 간이 과세 기준 상향 조정,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으로 자영업 자금 지원 단일화 등입니다. 또한 강 후보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중앙공원 시민 네트워크 수건 사업이 중앙공원의 국립도시공원화 사업이죠. 저도 이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많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강은미 후보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부분에서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당 독식, 광주의 일당 독식 구조 속에서 비전과 야성을 상실했고 정권 교체에 가망이 없다는 인식도 강 후보님과 저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천정배 당선되면 강 후보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무기력한 야권을 쇄신해서 광주 발전과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 정승 후보께 6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방식은 같습니다. 천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천 후보님은 그 지역평등위원회 호남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평등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뭐 1년 안에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 총선이나 3년 후 대선에서 승리해가지고 정권 교체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는 정말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3년 후에 정권 교체하고 그 일을 하겠다는 것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걸 제정했지만 지금까지 그게 해결되지도 않고 더 심화만 됐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예산은 광주 예산은 초년도 두 년도 연속 하여튼 20% 이상 증가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인사 문제도 해소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노무현 정부에서 그래도 잘 만든 법이죠. 그것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되면서 훨씬 후퇴한 바람에 지금 지역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평등위원회는요. 이것은 이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 사람들도 소외와 낙후가 없이 또 그리고 특히 기존에 있는 호남처럼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지역적인 평등을 누리자 하는 그런 생각을 담은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대하고 즉시 입법 작업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하고도 호남 출신이라면 또는 다른 지역도 아마 우리나라의 정의를 생각하는 분들은 같이 동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 가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정권이 교체돼야만이 될 수 제가 질의를 있다고 드린 생각합니다. 것은요. 제가 질의를 드린 거 그러니까 1년 남은 보궐선거인데 그것을 3년 후에 정권 교체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시작이 반입니다. 다른 질문, 시작을 해야 되겠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왜, 20% 우리 천정배 후보님께서 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어느 토론 때 이석기 특별 복권은 그냥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답변을 하시고요. 그 헌법재판소 결정도 잘못된 것이고 소수 의견이 맞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그 당시 안기부 엑스파일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한 번은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검찰이 다 했기 때문에 또 사석에서는 특검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천 후보님의 진정성이나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시민들의 평가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후보께서 제게 상당히 애정 어린 질문을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제가 벌써 정치를 한 20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외람된 이야기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천정배가 그래도 일관되고 개혁적이고 정치를 오래 한 것에 비해서는 깨끗하고 그래도 진정성 있게 한다 이런 평가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색하네요. 헌재 결정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 헌재 결정에서 김희수 재판관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에서 정당을 해산하려면 그 정당의 다음번 목적이나 찬스 때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아니, 한번 그런데 하겠습니다. 시간을 전혀 안 1분의 시간을 주시면서. 주셨어요. 1분의 시간을 드렸고요. 예. 조영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정치를 하는데 정말로 정치인들이 소신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강주 시민들 말씀은 전부 다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당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게 말씀들인데 지난 30년 동안 이루는 게 뭐냐고 그렇게 한탄들을 하고 계시는데 또다시 하나로 뭉쳐갖고 정권 교체하자고 그럽니다. 이것도 또 대통령 선거에 3년이나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우리 지역 현안을 해결할 좀 가지고 토론했으면 좋겠는데요. 또다시 뭉쳐서 야당만 있으면은 우리 광주 발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여당 한 사람이라도 있어가지고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줘야 지역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충청권이나 다른 대전권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정치 구도를 바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후보님께서는. 네, 우리 위대한 광주 시민께서는 정말 뭉치고 하나 되어서 50년 만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이룩했고 또 민주정부의 정권 재창출도 이루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광주 지역 자꾸 한 게 없다, 해놓은 게 없다 그럽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나 한국전력 등 혁신도시 유치나 KTX 호남선 건설이나 이거 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시작한 일입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은 정말 영남의 그런 자기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패권적 그런 지역주의가 아니라 정말 생존적 지역주의를 가지고서 우리 광주 발전과 경제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정의당 강은미 후보께 6분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네, 정승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매국적 행위라고 비난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뭐가 나라 팔아먹는 행동이라는 것입니까? 정부가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2년에서 4년까지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장거래 양산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헌법이 보장한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매국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완종 부패비리 게이트에 현직 총리를 포함해서 청와대 1기, 2기, 3기 비서실장과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소속 정당 광역단체장까지 줄줄이 연루되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출국해버리는 형태가 더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깨끗한 정치 풍토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기존 정치권,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클 것입니다. 저같이 정부에서 바로 나온 참신한 일꾼 한번 써보십시오. 정말로 그런 정치 풍토도 깨끗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다시 묻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불법 파업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한국이 가입한 국제노동기구 ILO도 노동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에 맞서 파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취업규칙을 멋대로 계약하는 등 해고는 쉽고 임금은 낮게 비정규직은 더 많이 양산하려는 노동시장 구조계약은 향후 20년 이상 노동조건을 규정할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승 후보께서도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불법 파업이고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우리 근로자들의 그 노동 3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 상권은 보장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다음에 누구고 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파업을 하는 경우 그게 정당한 파업이라고 한다면
존중돼야 되겠죠. 그리고 네.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겠습니다.마는 네, 청순 후보님 그게 감사합니다. 불법 파업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네. 이 파업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는 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지금 현 정부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의나 강은미가 필요합니다. 다음 조용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조용택 후보님, 왜 광주 시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실망하고 한탄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예, 왜 대강은 130석 알고 아니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거대 야당에 한 석 더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완종 부패비리 의혹으로 인해 국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것은 물론 신속하게 관련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제1야당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재조차 안 하는 겁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성완종 회장 2차 특별사면 당시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표였다는 것을 연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세와 특별사면 프레임 공방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갖는 의혹은 성완종 회장이 검은 돈을 누구에게 어떤 경로도 얼마나 주었는지가 밝히는 것이며 성완종 리스트 관련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깨끗한 정치를 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성완종 특사를 누가 주도했는가를 가지고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프레임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의 무능력한 형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다 강력한 야당, 진보정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강은미 후보님 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제 성완종 비리 게이트도 이 자원외교 비리 그 국정조사 특위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관철시켜서 그 여파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정치연합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진실규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완종 비리 게이트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물타기, 덮어씌우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특별 사면 문제가 본질이 아닌데 자꾸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저희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지속적으로 서울에 있는 시민사회단체하고 논의하고 이 문제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다시는 이런 부정배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무능력하니까 이 잘못된 새누리 프레임이 계속 걸고 넘어지는 조금 것이 안타깝다는 지켜봐 주셔야 것입니다.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은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끝났습니다. 주도권 토론 과정에서 부족하셨던 말씀이나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산수 토론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강은미 네. 후보, 예, 쓰시죠. 네, 조용택 후보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 이용섭 전 의원께서 조용택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광주시장에 출마하더니 또 복당한다고 합니다. 어떤 무소속은 새정치가 안 된다고 탈당하고 어떤 무소속은 새정치를 지지해달라고 하면서 복당합니다. 탈당과 복당, 복당과 탈당 이런 구태로 인해 광주 시민들은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조용택 후보 역시 불과 3년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셨다가 복당하신 바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당 정치는 책임 정치입니다. 개인에 앞서 당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조용택 후보는 무소속으로 서구갑에 출마하셨다가 이번에 을로 나오셨습니다. 이번에 서구을에서 혹시나 당선이 안 된다면 다시 갑으로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러한 구태는 바로 기득권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경제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새정치연합과 경쟁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 구도가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이 강력한 야당이 되어야 경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보 정당 대표 주자인 강은미를 지지해 주십시오. 예. 네, 제가 쓸까요? 네네. 제가 2분 저기를 쓸 수 네, 있나요? 2분 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용섭 전 의원께서 저를 지지해 준 것은요. 본인은 복당을 전제로 하신 게 아니고 본인은 표현입니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본인은 그런 걸 전제로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새누리당 정권의 이 무능력하고 이 부패하고 이런 걸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정권 교체를 하는 방법은 야권이 대동단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요번 광주 선거에서 야당에게 힘을 실어줘 가지고 야권이 대동단결하고 그걸 통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 길목으로 가는 길이 역사적 과정에서도 옳은 길이라고 보고 광주 정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은 조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이제 사실 제 3년 전에 탈당 문제 거론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당이 3년 전부터 좀 계파 정치에 매몰되고 주인의식이 없고 원칙이 없고 한다는 그래서 총선 지고 대선 지고 또 작년에 보궐선거도 그렇게 지고 이래서 이제 실망이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나 또 뭐 이용섭 후보도 그런데 공감이 됩니다만은 희생자입니다. 왜 그렇게 무원칙하게 경선에도 안 붙여줍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한거했던 것이고요. 또 이번에 제가 서구 을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은 우리 서구 을 지역이 지역위원장이 안 계셨습니다. 공석으로 있어서 우리 당원들 구심력 상실하고 우리 당원들 시민들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당을 재건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일념에서 서구 을로 좀 혈혈단신 기득권 버리고 제 기반 버리고 나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천정배 의원하고 정승 후보 혹시 다음에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주도권 토론에서 찬스 발언을 사용하지 않으신 천정배 후보와 정승 후보는 다른 토론에서 찬스 발언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찬스 발언 쓴 셈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답변을 했으니까. 네, 네. 네,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띤 주도권 토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NB 광주 방송이 진행하고 있는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총 토론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후보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의 진행은 공통질문에 대한 4명의 후보들의 답변을 1분 30초씩 들은 뒤 질문 주제에 대한 보충 토론을 통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주제는 서구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릴 정도로 민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광주의 대표적인 배드타운으로서 미래 성장 동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후보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무소속 천정배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서구는 광주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시청도 있고 그런 상업이나 행정, 비즈니스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근린 생태 환경 조건이 좋아서 광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웰빙 주거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 비해서 산업시설 그리고 문화시설이 빈약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구를 4대 권역,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중에 서창지역, 마륵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과 미래 혁신을 주도할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수소 태양열 등 친환경 신생에너지 또 그리고 관련 핵심 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을 설립 운영하고 자동차 에너지 산업 관련 연구소를 유치하여 서구를 호남 제1의 첨단 산업 메카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설 부지에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과 더불어 호남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호남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공원을 호남의 여러 인물, 그다음에 풍속, 예술, 문화 등에 관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삼아서 우리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 정승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승입니다. 저는 서구를 광주의 중심 관문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창 마륵 지역,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땅입니다. 여기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고 6천억을 투입하면 약 6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다음에 뭐니 해도 우리 후배들 취업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청년 일자리 창출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관련 법, 국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 후배들 취업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 외에도 광주의 수건 사업인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지 또 연구소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에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집권 여당이 협조를 잘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창 마륵동 계획은 21세기 서구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거가 끝나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작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강은미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네, 광주와 서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강은미의 미래 비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우선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의 질이 좋아야 삶의 질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산업은 광주의 부가가치 40%, 고용률 22%를 차지하는 전략 산업입니다. 저는 광주 그리고 서구의 수소전기 등 미래형 자동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중견,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R&D 개발과 고용 부담에 대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청년 의무 고용 비율도 3%에서 5%로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서구를 호남 최고의 교육문화 특구로 만들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자치구보다 서구가 교육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 서구는 학교와 도서관, 제방 교육 환경이 광주의 타 자치구보다 열악합니다. 마륵동 부지를 활용해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각 분야의 교육 콘텐츠를 연구 생산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아이부터 청소년, 청년들의 평생 교육까지 책임지는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산업이 문화가 되고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네, 끝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구 경제 살리기 위한 제 미래 비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창동 절골 일대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에너지밸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창동 절골 일대는 빛가람 혁신도시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밸리를 조성해서 수도권의 판교밸리, 부산의 수영만밸리 같은 그런 집적화된 도시를 육성하려고 그럽니다. 한국전력이 현재 에너지밸리 관련한 유치 대상 민간 기업과 R&D 기관을 약 500개에서 800개를 추산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을 이 지역에다가 유치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중전기, 전력 IT, 2차 전지 등 이 에너지 산업을 특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마륵동 일대 신도시 개발 문제입니다만 지금 탄약고 부지가 이제 내년까지는 완전히 이전하게 됩니다. 제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위원장 할 때 그 지역을 교육문화 특구로 지정은 이미 해두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컨텐츠를 뭘로 채울 거냐?
문화예술 특성화 대학, 그 다음에 과학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관, 이거를 개설하고 주변 65만 평은 명품 신도시로 조성해서 신동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충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먼저 자유롭게 지정한 후에 공통 질문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은 1분 30초고요. 답변 시간도 1분 30초입니다. 먼저 정승 후보부터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천정배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모두들 다 서창 마륵 지역을 뭐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겠다, 뭐 에너지 밸리로 조성하겠다, 좋은 의견들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언스 파크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자동차 에너지 산업 연구 개발이 핵심이었는데 이미 여러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산구 빅그린 산업단지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단지하고 수소차 연구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과도 중복되고 있고, 또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에너지밸리죠. 거기에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사업과도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여기저기 이미 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걸 다 갖다가 이곳에다 다시 빼앗아서 이곳에다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그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그 공약이 정말로 진실성이 있는 건지 또 현실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정치 공세에 불과한 건지 진정성이 의문이 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예, 정승 후보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체로 오늘 네 사람의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리 서창동 마륵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에너지 밸리다 뭐 이런 등등의, 예, 또 정승 후보께서는 뭐 몇천억을 들여서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뜻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광주에 여러 가지 기존의 그 사업 공업 산업 단지도 있고 해서 그것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첫째는 원천 기술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업형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구성하고 있는 지금 사이언스 파크는 바로 그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것과 창업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것들하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있으면서 자동차 산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빛거울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밸리의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관련된 원천 기술을 잘 개발하자. 그리고 동시에 그 산업을 이끌어갈 만한 창업형 인재를 육성하자. 이것은 이제 그래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을 설립하자는 것이고요. 거기는 이제 핀란드의 알토 대학이라는 대학의 모델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창업형 인재와 원천 기술이 함께 개발될 때 제대로 경쟁력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강은미 후보에게 보충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승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승 후보님도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청년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청년 실업률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011년 7.6%였던 청년 실업률이 2014년 말 기준으로 9.1%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체 실업률 3.5%에 비해 2.6배나 되고 있습니다. 실업률만 높은 게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60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승 후보께서는 선거 사무실을 광주 서구 청년 일자리 센터로 전환하고 대기업, 우수 중소기업, 공기업을 방문하는 청년 일자리 세일즈 시작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이런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정책을
근본부터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비로 지원하는 국가 청년 일자리 센터, 광주 유치도 집권 여당이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광주에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어서 여태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진짜 우리 후배들 취업 문제 발벗고 앞장설랍니다. 그래서 국가 청년 일자리 창출 센터도 우리 서구에다 유치한다고 했고요. 관련 법이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라고 있는데 아까 강은미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시대요. 일정 그렇게 지역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국가기관이나 기업에 일정 인원이 의무적으로 고용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바로 제출하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개정해가지고 국가청년 일자리 창출 센터를 유지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제 사무실을 우리 지역 인재들 취업 지원하는 세일즈 센터로 만들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각 기업에 지금 인턴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도 인턴십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인턴십 제도를 잘 활용해 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100대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정 인원을 할당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세일즈를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이런 기업에 이런 정도의 고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다는 거겠죠. 근본적인 것은 서창 마락동 종합개발계획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네, 이어서 조영택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네, 천정배 후보께 그 공약 가운데서 천 후보 공약 가운데서 역시 그 실현 가능성 혹시 뭐 탁상공론 이런 연장선에서 아까 사이언스 파크도 그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 후보 질문 공약 가운데는 우리 지역의 중앙공원을 국립도시공원화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도시근린공원은 5,052개소가 됩니다. 토지만 하더라도 2억 평에 달합니다. 그런 도시공원을 그러면 다 국립화하겠다는 것인지 광주 중앙공원만 국립화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게 구체성이 없습니다. 만약 천 후보께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중앙공원이라든가 이 도시근린공원의 사유지를 매수해야 되는 그런 재정 문제라면 이 매입 재원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특별법을 접근하는 게 더 현실적이 아니냐 이런 제 생각이고 또 저는 그런 추진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인권평화대학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재작년에 이제 광주시의회 토론회에서 이제 학계에서 주장이 됐고 광주시에서도 이제 이런 걸 좀 추진하겠다 이런 건데 그걸 뭐 벤치마킹 한 건지는 몰라도 좀 애매합니다. 이게 설립 재원 문제라든가 운영 주체 문제라든가.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그거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우선 중앙공원 국립도시공원화 문제. 네. 물론 전국에 공원이 많이 있지요. 그렇다고 다 국립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등산이 국립공원이 지정돼 있는데 네. 전국의 모든 공원이 다 국립공원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그런데 국립공원화 하겠다는 자, 그러면 네. 그렇다고 법으로 우리 이 중앙공원만 국립공원 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국회의원,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지방에 있는 공원들도 국립공원을 함으로써 발전을 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동참해 가면서 노력을 해서 이 중앙공원처럼 가장 광주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공원 아닙니까? 여러 조건이 가장 뛰어난 공원이기 때문에 이 대표 공원이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국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원천적인 방법이죠. 지금 조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예산만 끌어가겠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방공원에다가 국가 예산을 그렇게 막대하게 끌어와서 사유지를 다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국립공원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DJ 인권평화대학원 문제인데요. 저는 그것은 국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국립으로 세우겠습니다. DJ 인권평화대학은 결코 광주에 한정된 대학이 아닙니다.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고 책임지고 운영하는 대학을 만들겠다. 이것이 그동안 광주에서 논의된 것과는 다른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공약입니다. 네, 네. 제가 예, 시간 다 됐습니다. 그 찬스 예, 아까 쓰셨습니다. 네, 2분간. 네. 보충 그거는 네, 네, 쓴 건가요, 쓰셨습니다. 저는? 네. 네. 예, 끝으로 천정배 후보 보충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승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서구의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민원을 들고 직접 체험도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24개의 주민 수건 사업 해소 공약을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공약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제가 사실은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 동별로 이렇게 뭐 표시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상무 2동의 신촌길 소방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화정역 부근에는 5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개선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화정 3동 주택지역의 노후된 하수도, 하수 관거 사업을 유대 직후에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 4동 먹자골목에는 41면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금호 1동 먹자골목 상가 입구 양쪽에 아치형 간판을 설치해서 주민 편의를 돕겠습니다. 금호 2동 풍금로 151번 길에 도로 포장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암동 울리초등학교 주변에는 아스콘 더시유기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동 도시가스 설치 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매월동 광주 건어물 시장을 인증시장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현장을 함께하면서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정승 후보님, 이 서구 주민 수건 사업 해소를 위한 저의 공약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입니다. 지난번 TV 토론 때 제가 들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더니 무슨 퀴즈 내냐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각 지역마다 좋은 구체적인 개발하셨네요. 하여튼 그대로 실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근데 모든 걸 다 즉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죠. 저도 똑같은 공약들을 많이 내걸었습니다. 그 하나로마트를 유치한다든지 하수 관거 즉시 개선하겠다는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해결, 그다음에 주거 환경 정비하는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어떤 예산이 숨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좀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매월동 건어물 시장을 인증시장으로 하겠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지역 현안들 잘 챙기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 그랬더니 국정을 위해서는 큰 일도 해야 된다고 말씀 많이 하시대요.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 한 가지만 뭐 짧은 시간이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 답변 시간이 아니어서 네. 아니 뭐 제가 답변 뭐 안 하셔도 하라고 됩니다. 하라고 예. 했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 규칙상.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그러면은 이어서 다 끝났죠. 제가 찬스 토론하겠습니다. 찬스 발언 2분간 쓰십시오. 저에게 네네.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우리 동네 골목마다 쌓여있는 현안 사업 해결하는 게 이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맞죠. 맞는데 제가 아까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 얘기하니까 요건 물어봐도 되잖아요. 질문을. 찬스 토론 때 질문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우리 천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란 걸 정부에서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그걸 찬성하는지 반대하냐면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지 한 30초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는 여러 대책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30초만 제가 드렸습니다. 예, 보육과 교육, 뭐 노후 이런 복지를 완벽히 해줘야 아이들을 낳고 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기본법은 누가 지금 발의한 걸 말씀하시는지 정부가 발의해놨죠. 정부가. 예, 상세한 내용을 제가 예. 말씀드리기가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아까 청년 일자리, 이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서비스 산업이 발전돼야 됩니다. 지역의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서창 마르봉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60% 이상의 고용 효과가 아니, 고용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서비스 산업이 질적으로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줄곧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국가적인 큰 일을 도모한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봤는데 작은 것부터 국가적인 큰 일까지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호남 정치 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광주 서구 보궐선거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됐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광주를 찾는 정치인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호남 정신, 광주 정신의 복원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상실감은 여전합니다. 후보들이 생각하는 광주 정신과 호남 정치는 무엇이고 광주의 자존심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강은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진정한 광주 정신과 호남 정치는 선거용 구호나 도구가 아닙니다. 광주 정신은 5.18 민중항쟁을 통해 나타났듯이 독재 권력과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갖고 온 소중한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호남 정치가 지역주의 아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남 정치는 항상 기존의 낡은 질서를 깨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호남 정치의 근본적 변화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광주 정신은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서구울 선거에서 호남 정치가 세민년 집안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호남 정치 복원을 외치는 것은 지역주의를 이용해 정치적 독점과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를 왜곡 폄하하고 있습니다. 광주 정신은 공동체 정신입니다. 건강한 정치 세력이 함께 나누고 비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 강은미가 나서고 있습니다. 호남 정치는 낡은 것에 편승하기보다는 정의당 같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권 교체도 가능합니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진보정당, 정의당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서로 경쟁하면서 서민의 삶이 달라지는 정치, 정권 교체를 이루는 정치야말로 제대로 된 호남 정치, 광주 정신의 계승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음 조영태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네, 우리 호남은 역사적으로 오랜 탄압과 소외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 인권과 평화를 외치면서 숭고한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민주정부 10년 탄생의 주역이면서 그러면서도 화해와 협력, 균형 발전 추구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광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참 그만한 인물이 안 계신 점에 대해서 호남 정치인 중 한 사람으로서 또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어젠다를 주도하면서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정치는 민생, 민주, 인권, 평화라는 고유의 가치를 지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방금 강은미 후보가 얘기한 것과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호남 정치 복원과 광주 시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결국 민주정부 3기를 출범시키고 이루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돼야 호남 정치와 광주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바로 그 첫 발걸음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저부터 신발끈 고쳐매고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천정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광주와 호남에는 자기를 희생하며 불의에 항거하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선도해온 광주 정신, 호남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호남 정치가 무기력하고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권 주자가 여야 막론하고
10명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 단 지지율 1, 2%짜리라 하더라도 호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4대 권력기관장 모두 영남 출신입니다. 호남은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왔고 소외되어 있었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정치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복원시키고 부활시키자.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호남정치 부활입니다. 이곳 광주 서구에서 기호 4번 저 천정배가 당선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개혁정치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문재인호 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독점, 패거리, 패권정치, 시민위에 군림하는 줄세우기 정치, 표만 주고 무시당하는 정치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야권의 전면 쇄신으로 연결되고 결국 정권교체와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변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정승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광주가 발전하고 우리 광주 시민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야가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야가 경쟁을 하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 광주에 가지고 오려고 하는 점도 있고 또 때로는 여야가 협조해가지고 우리가 광주가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상 한 당만 지지를 해왔습니다. 야당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35년 만에 여당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한 명 같이 가게 해주면 정말로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신 차리고 새누리도 변할 겁니다. 제가 앞장서서 새누리당부터 정신 차리고 변하게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광주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뭐가 진정한 호남 정치의 복원이겠습니까? 지역주의에서 탈피하고 여야가 정신 차리게 하고 여야가 서로 경쟁해서 광주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호남 정치의 복원이고 우리의 자존심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 광주가 변하고 발전하는 길에 이 정승에게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보충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답변 시간도 동일하게 1분 30초입니다. 먼저 조영택 후보부터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다. 네, 정승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야가 경쟁하자는 말씀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치는 가진 자가 먼저 마음 열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권 잡고 나서 동서화합과 국가 균형 발전과 고른 인재 등용과 이런 거를 몸소 실천하셨거든요. 자기를 가해한 사람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탄압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용서하고 기념관 설립하고 그런 일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2년 8개월이 그래도 남았습니다. 아까 많이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진 자로서 뭔가 넓은 마음과 호혜의 정신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편중 인사부터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무위원 싹쓸이하고 청와대 비서관 싹쓸이하고 권력기관장 싹 독식하고 그러고 어떻게 야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공허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국회의석 무슨 한두 개 문제가 아니거든요. 먼저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과할 건 하고 그러고 호남 정치 지역 발전 논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새누리 집권 여당부터 제가 변하게 만들겠습니다. 정승 후보를 이곳 지역에다가 영입해서 이렇게 내보낸 것도 사실은 전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한 달 안에 5번 왔어요. 5번 와가지고 우리 강주 시민들의 의견 듣고 정말로 강주가 필요로 하는 게 뭐겠느냐 찾아보고 그걸 정승의 공약을 통해서 다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할 겁니다. 새누리가 먼저 우리 강주 시민들에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힘 있는 심부름꾼 한 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전남의 순천 곡성 한번 보십시오. 이정현 최고위원 한 명 되니까 확 바뀌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 시민들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바라는 그겁니다. 강주광역시에 총 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 여당이라도 있어야 집권 여당에 가서 때라도 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대통령한테 가서 쓴소리도 하겠습니다. 정승 해낼 수 있습니다. 한번 1년만 써보십시오. 진정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다 정신 차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호남차별, 광주차별 해소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천정배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랫동안 광주와 호남에서 일당 독점적 패권적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도 호남의 소외와 경제적 낙후를 극복할 비전이 없는 현실을 접하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몇 차례 토론에서 호남 소외와 낙후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비전과 대안으로 지역 평등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말로만 외쳐온 지역 화합, 국민 통합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강력히 뒷받침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역 평등 정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역평등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인사, 예산, 국책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 간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도록 할 겁니다. 예산 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지역 교부 예산 총량 쿼터제를 도입해서 약 120조의 지방 교부 예산을 한데 통합해서 호남처럼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후보님, 이와 같이 호남 소외와 경제적 낙후를 극복할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인 방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으로 삼는다든가 그 밖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 후보께서 자꾸 광주와 호남에서 일당 독점적 패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천 후보도 안산에서 4번 국회의원 하시면서 호남 분들 많은 여러 같은 성원 받아서 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천 후보께서 수도권 하실 때는 호남이 뭉치는 것은 좋았었는데 또 지금 이게 입장이 바뀌면서 여기 와서 정치하신 분들에게 자꾸 호남 독점 일당 구조 하는 그것도 좀 이율배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지역평등특별법과 지역평등위원회 그거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실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국가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서 운영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조금 개념은 다르지요. 외국 사례도 보면 미국에는 인종차별을 금지해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 그래가지고 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있지만 지역 간의 차별 금지하고 하는 그런 입법례는 보지를 제가 아직 못해서 그걸 어떻게 실현해야 될 거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역 교부세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조정 재원입니다. 열악한 단체에 많이 주고 부자 단체는 안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그런 정책입니다. 네, 다음은 정승 후보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예, 지역평등법, 국가균형특별법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호남 정치, 자존심 그런 거 얘기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제 법으로 해서 될 것도 있겠죠. 저는 천 후보님의 그런 구상은 매우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지금 1년 질문 주시려고 하는 아니요.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얘기한
그러신가요? 저 혼자 제가 지금 답변하는 네. 질문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저기 하는데요. 뭐 질문은 나중에 드릴게요. 그런 건데 제가 지금 호남 정치 복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야당이나 한 당만 있어 가지고 그게 야당만 정신 차리게 한다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로 뭐 중앙 정치 해보셔서 알겠지만 집권 여당의 협조가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당과 야당을 경쟁시키는 것이 진정한 우리 호남 정치를 복원하는 길이고 여야가 정신 차리게 하고 경쟁 구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천 후보님은 야당만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아니, 저한테 지금 질문 주신 네, 거예요? 네, 질문 좋습니다. 질문 드리면 네, 1분 되죠. 30초 이내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 지역평등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정승 후보께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네,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국회의원이 되든 안 되든 제가 그 문제만큼 지역평등의 문제를 지역의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것은 아니, 좋은 구상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좋은 겁니다. 구상, 그것은 좋은 호남 구상이라고 차별, 합니다. 호남 혐오주의자들의 그 흑색선전입니다. 저는 우리 헌법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우리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평등입니다. 어떤 사유로도 평등해야 되죠. 전라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마치 인도의 뭐 카스트 제도처럼 그 일자리를 얻거나 사회적으로 기회를 가지는데 제한된다면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구상에 대해서 이제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까 이제 뭐 이렇게 한 당이나 예, 야당만 예, 예. 있어가지고 저는 호남 이렇게 정치가 생각합니다. 복원되겠냐, 예,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가 같이 있어야 저는 된다는 새누리당은 우리 호남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당입니다. 자꾸 그것도 지금 그렇게 평등의 원칙이 어긋난 거 아닙니까? 정 후보님은 자꾸 지금 예산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근본적으로 우리 전라도 호남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소외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하자면 질환으로 보면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되지.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 주소 한 방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안 시간 된다고 다 하는 됐습니다. 것도 그것도 네, 너무한 마지막으로 말씀 아니세요? 강은미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정배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광주에서 새정치연합의 정치 독점을 견제하고 경쟁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천정배 후보도 결국 새정치연합 후보가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천정배 후보는 정치 혁신을 위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천정배 후보는 새정치연합과 달리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천정배 후보가 개혁 정치를 말하지만 노동자를 위한 비정규직법도 제대로 못 만들었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을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우리당 집권 시절에 가장 힘있을 때도 못했고 중도에 포기해버렸다는 것을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뢰하고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천정배 후보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번 토론에서 우리 강 후보께서 저에게 뼈아픈 지적을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20년 정치를 하고 여러 가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과오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과오는 우리 호남에서 또 우리 개혁 진영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런 정치력 이런 걸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광주 서구 의뢰 위대한 유권자들의 힘을 빌어서 이제 새로운 야권의 쇄신을 통해서 정치력을 복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시간이 짧아서 다 이야기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정치 혁신의 비전, 천정배가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여러 가지 정치 혁신에 가장 관심이 많고 여러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이죠. 정의당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 저 그거 10년도 넘게 전부터 늘 주장하고 지금도 추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과 무엇이 다른가? 저는 새정치연합과
다릅니다. 새정치연합은 개파, 패권주의 이것에 지금 매몰돼 있고 광주의 새정치연합은 더구나 기득권에 도취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고치자는 겁니다. 비정규직 문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아무도 해결을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런 노력을 했던 점은 아마 정의당의 많은 지지자나 사람들도 저 인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에 시간 다 대해서 너무 됐습니다. 매정하게 말씀하신 게 저는 조금 서운합니다. 네, 천정배 후보 찬스 토론 2분 쓰실 수 있습니다. 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네. 않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사전에 후보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거 및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선거구 조정과 맞물려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느냐 아니면 줄여야 하느냐가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몇 명까지 늘려야 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에 대해 정치개혁의 방향과 연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천정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 수를 늘리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제 학자들 중에서나 또 일부 정치인 중에서는 좀 늘리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적 동의는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앞으로 우리 여야의 국회의원과 정당이 훨씬 더 자기 개혁을 한 다음에 국민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비로소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정원 300명 아닙니까? 299명, 300명 그 정원을 그냥 둔 상태에서 저는 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강은미 후보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채택을 해서 10% 지지를 얻는 정당은 10% 의석을 얻고 30% 지지를 얻는 정당은 30% 의석을 얻는 형태로 국민의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구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도시의 선거구는 늘어나는데 지방은 선거가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결국은 저는 양원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300명의 정원 내에서라도 예컨대 하원을 250명, 나머지 50명을 상원으로 해서 상원은 17개 시도에서 13명씩 뽑는 하는 식으로 해서 지역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승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지역별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고질적인 지역 감정과 그 특정 지역에서 일당 독종 구조를 깨고 여야가 서로 이렇게 건전하게 경쟁하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방금 천 후보께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농어촌 지역, 특히 이제 지방 중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구 비례에 의해서만 이렇게 국회의원 정수를 만드는 문제는 사실 대표성 문제가 있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많은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봐도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 핵심은 정수를 늘리느냐 안 늘리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지역별로 한 당이 고차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정치 구조가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때문에 석패율 제도나 지역별 비례대표제의 구간 거기다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 강은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정의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은 없애고 대신에 의원 정수를 60명 늘려서 360명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전문가들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수 정도라고 하면 510명 정도가 국회의원 적당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당장 우리 국회가 초기에 200명이었습니다. 인구수는 2.5배가 늘어났지만 의석수는 1.5배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는 적은 반면에 대신에 OECD 평균으로 보면 세비는 너무 높습니다. 특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비를 20% 삭감하자. 그리고 국회의원 운전수도 따로 두고 있고요. 해외 출장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다 줄여서 300명을 운영하는 돈으로 실제 360명, 60명 늘려서 운영하자. 특권을 내려놓고 제대로 일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선관위 안이 200명 지역구하고 100명 비례대표 하자고 하는데 실제 지역구를 줄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건 지역구 그대로 두고 대신에 60명 늘려서 120명을 비례대표로 하자는 제안이고요. 실제 국회의원들이 특권만 내려놓는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영택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정치개혁 과제 뭐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선 지금 선거구 문제가 헌재 판결에 의해서 아주 이제 현안이죠. 그래서 인구 편차를 2대 1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다시 또 국민 불신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는데요. 우선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부터 보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 이해관계가 직접 있는 국회의원끼리 정계특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설득력과 공감대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자 이제 이런 거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정치가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이제 지역주의 극복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완화하자 이런 건데 그런 취지에서 나온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도 이제 찬성하고요. 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지역구 의석, 특히 이제 농촌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농촌도 이제 지역 대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꾸 인구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뭐 의원 정수를 좀 늘려야 된다, 늘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우리 이제 공천 방식에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논의가 된 것도 좀 논의해서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보충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은 각각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정승 후보부터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하여튼 선거 제도를 개편하자는 거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앞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석패율 제도는 우리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영택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로 공천 제도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천 주는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정말로 국민 경선 제도가 도입이 돼서 공천권자가 아닌 정말로 우리 시민들 유권자들에게 줄 서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말로 진정한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그래야만이 우리 동네마다 쌓여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 자주 찾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야당도 정말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근본적으로는 좀 행정구역 개편을 해가지고 뭐 소송구 문제도 좀 한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매번 논의되다가 또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되고 했는데 행정구역 개편을 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 건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 후보 거꾸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그래도 경선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 경선도 하고 뭐 당원 경선도 하고 또 그런 결합해서도 하고 저도 이번에 경선에서
공천됐잖아요. 근데 지금 네.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뭐 별로 아니, 그렇게 그렇지 탐탁지 않게 제 생각하고 말씀 들어보세요. 있던데요. 예. 오히려 이제 새누리당이 전략 공천하죠. 심사에서 전략 공천. 그게 이제 밀실 공천, 무슨 뭐 공천 학살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그래서 그거는 좀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공정한 공천, 경선 뭐 이런 거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건 이제 공감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선의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 새정치연합의 호남은 다 경선입니다. 대부분. 지난번에 아주 일부, 또 작년에 뭐 광역단체 뭐 일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도 이제 이게 역선택 문제라든가 선거 비용 증거라든가 또 신인에게 불리한 그런 제도가 된다든가 또 조기 과열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넓게 뭐 광역단체장이나 뭐 대통령 선거나 뭐 이런 것부터 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행정구역 개편은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선거구제 말씀하신 거죠? 행정구역이 아니라 네. 선거구제. 이어서 강은미 후보에게 보충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조용택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표께서 400명으로 국회의원 늘리겠다는 발언을 한번 하셨다가 파문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이제 저희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주장하거나 당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건 들었는데, 항상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된 당론을 어쨌든 정책으로 반영하거나 또는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지금 정치 똑바로 투기를 구성해서 실제 독일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그리고 대통령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안들을 내놓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사회 단체도 만나고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하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이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체 당 차원의 당론은 뭔지, 그리고 당론이 결정됐다고 하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정치개혁 관련해서 강은미 후보께 질문하려던 차였었는데 네. 강 후보가 해주시니까요. 이제 결선 투표제 뒤에 것부터 말씀드리죠. 결선 투표제 문제는 이제 대통령 선거 방식은 헌법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죠. 저희 당에서는 대통령 선거 방식보다는 정부 구성 형태,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과 입법 부여의 권한 배분 문제, 대통령의 임기 문제, 요게 좀 더 선행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이제 당론을 모으고 있지 않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국회 의석 정수 늘리는 문제, 아까 문 대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어떤 계기에 그런 발언을 했는지 그 배경이나 이런 건 확실히 본인에게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석패율제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려면 어차피 농촌과 도시 간에 또 이런 대표성을 맞추려면 조금 국회 의석을 좀 늘리는 게 맞지 않느냐. 대신 기득권 포기하고 더 버리고 또 예산 증가라든가 이런 것 좀 줄이면서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였을 겁니다. 예, 이번엔 조영택 후보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치에서 이제 양당 체제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구조다. 이제 이 강 의원이나 우리 정의당에서는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적 약자, 또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계층,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방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취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민심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좀 하고 정당 지지도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로 이제 바꾸자. 이제 이런 취지셨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계획 관련해서 강 후보 등의 공약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 정수를 이제 60명 더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이제 정치 불신이 아주 큽니다. 또 낭비다. 뭐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을 거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그 견해를 한번 더 다시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양당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양당 체계가 굳어지면서 실제 양당 모두들 그 소수 장애인 이 노동자들을 대변하기보다는 대부분 보수 기득권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도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실제 집권했을 때 정당이 이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 전혀 노동자들,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주적인 운영은 실현됐을지 모르지만 그때 가장 노동자들이 구속도 많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노동악법들이 다 통과된 것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 비정규직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제대로 지역 안에서 보장됐고 살 수 있으려면 제3당 정의당 같은 진보당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진보당이 이 제대로 국민들이 받는 만큼 의석수를 확보하려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정배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예, 정승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은미 후보의 말씀을 좀 연결하자면 대체로 지금 말씀하신 강은미 후보의 말씀 제가 공감합니다. 지금 선거제도는 뭐가 문제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민의를 부당하게 왜곡해서 새누리당과 또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거대 양당만 부당하게 이익 보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43% 득표 안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런데 국회 의석은 과반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반수면 다수결에 의해서 국회에 거의 100%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민의는 새누리당에 소수만 줬던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도 호남에서 완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것도 소선구제 혜택이 크지요. 그래서 저는 10% 얻은 정당은 10% 의석을, 30% 얻은 정당은 30% 의석을 얻는 제도. 이것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걸 추진하셨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그걸 말씀하신 적도 있고 지금 정의당에서도 아마 그걸 굉장히 주력을 두고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강은미 의원 되시는 것보다 더 위력적으로 이런 정치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현행 제도의 문제점, 이 부당한 기득권 문제점과 그 다음에 독일식 정당 명부제에 대해서 우리 정 후보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여튼 천 후보님이나 우리 두 분 얘기하는 거 독일식 정당 명부제도 이런 건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행 선거 제도를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내놓은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석패율 제도거든요. 이걸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석패율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광주나 대구
광주 전남 지역이나 대구 경북 지역 이거 한 당으로만 있으니까 지역 경쟁력이 꼴찌에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당이 있더라도 한 당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야당만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석별제도를 도입하는 게 절실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린다마는 뭐 소수 의견 존중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소수 당이나 무소속 또 존중해 줘야 되지만 제가 우리 지역 공약을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공통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찬스 발언 2분 쓰실 수 있습니다. 2분 주시는 겁니까? 네. 예. 이번 선거는 최악의 불공정 선거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 당직자들이 전국에서 총출동해서 광주에 와서 저를 지지하는 서구의 민심을 억지로 바꾸려고 물량작전, 인해전술, 조직동원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도대체 새정치연합은 서구 유권자들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민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무리해서라도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이런 작태가 새정치연합이 민심과 멀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이런 새정치연합의 서구민들이 강력한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정신이 번쩍 나도록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저 천정배, 호남 정치를 살려내고 정권교체를 이끌 4번 타자, 기호 4번 천정배를 당선시켜서 새정치연합이 정신 번쩍 차리게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표가 이번 선거 때 광주에 6번이나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남의 소외와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무슨 정책적 비전을 발표한 것을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수도권 선거 3곳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것들은 제껴두고 광주에 올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 천정배를 떨어뜨려서 호남 정치와 당 쇄신의 싹을 꺾어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이기는 것은 뒷전이고 야권의 천정배를 꺾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만년 야당을 하더라도 자기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호 새정치연합이 이러니까 정권교체 가망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정치연합에 우리 위대한 서구민들께서 강력한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 천정배 당선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저는 당선되면 다음 총선에서 광주 정치부터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워서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사이에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열하게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편안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쟁점 그리고 본인이 공약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후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1분 동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은미 후보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90년에 대학을 휴학하고 서울 성수동 공단에서 8개월 정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제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나보다 더 나이 어린 여공이 밤에 야간에 방송통신고로 가야 되는데 잔업 때문에 거기를 못 타서 애같아하는 모습,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3시간 넘는 거리에 아이를 맡겨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부모가 아이들이 아는 채를 안 해주니까 갔다 와서 가슴 아파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서 정치가 바로 서서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 열심히 사는 노동자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영택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그 정권의 인수위원회 기획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이해하게 된 것이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신을 접한 후에 국정 운영 철학을 공유했고 인간의 존엄성, 인본 사상도 체득하게 됐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의 구상, 생산적 복지 개념의 도입, 4대 사회보험의 개혁, IMF로 무너진 한국 경제의 대제도약 기반 마련, 김대중 정부에 참여했던 일원으로서 큰 감회와 자부심을 갖습니다. 지역 정치 불만자들, 탈락자들 끌어모아서 하는 한풀이 정치는 안 됩니다. 지역 갈등만 증폭되고 그거는 김대중 정신이 아닙니다. 예, 다음 천정배 후보 순서입니다.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검사가 되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 중에 5.18 광주 항쟁을 겪었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군 복무를 마치는 순간 판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광주 학살의 원흉인 전두환 군사적 독재 정권에서 판검사 임용장을 도저히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판검사가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로서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고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승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이 대인시장에서 건어물 상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가봤더니 깡패들이 막 그걸 막 발로 걷어차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이 해를 단신으로 한 7, 8명 깡패들한테 대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죠. 이런 불합리한 사회를 고치려면 뭘 해야 되겠는지. 그래서 경제학도인 제가 정부에 들어가서 고치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고시를 봐서 합격해가지고 평생 동안 공무원 생활했습니다. 가서 봤더니 광주 전남 출신이라고 서름도 많이 받았는데요. 요런 거 해소하려고 제가 새로운 길을 들어섰습니다. 정치 한번 해봐가지고요. 집권 여당이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후배들 서로 먹게 하고 우리 후배들 중앙무대에서 더 중용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네 분 후보의 답변 감사합니다.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주 서구울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10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하고 뜨겁게 토론을 벌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 시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조영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서구민 여러분, 내일 하루 지나 모레는 투표일입니다. 아직도 마음을 못 정하신 분은 이제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투표를 하셔야 광주를 바꾸고 서구를 키우고 야당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년이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서 정권 교체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 저희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설령 저 조영택이 조금 미흡하시더라도 길게 보시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준다면 그것은 새누리당을 돕는 것입니다. 지역 갈등만 증폭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조영택 지역 발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천정배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위대하신 광주 서구민 여러분, 기호 4번 호남 정치 살릴 4번 타자 저 천정배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호남 정치 이번에 살려주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살려내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 천정배가 해내겠습니다.
호남 차별 없는 세상, 우리 광주와 호남도 다른 곳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기회도 누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 평등의 세상, 저 천정배가 열어가겠습니다. 호남 정치 꼭 살려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일당 독점 기득권을 누르고 당선 가능한 유일한 후보, 호남 정치 살릴 4번 타자, 기호 4번 천정배에게 서구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표를 몰아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정승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잘 보셨죠? 정권 교체, 호남 정치 복원, 정치꾼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정말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일꾼에게 1년의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예산 불독 정승 1년만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우리 지역 발전 확 앞당기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국가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우리 강주가 필요로 하는 돈 많이 가져오는 1등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취업 잘 되도록 하는 1등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1년만 한번 써보십시오. 시민 여러분, 정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도 1번에게 1년의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강주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강은미 후보 마무리 발언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서구 유권자 여러분, 진보 정치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기호 3번 정의당 강은미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한석 더 주는 것보다 똑똑한 진보정당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성완종 부패 게이트 사태가 터졌는데도 힘 한 번 못 쓰고 쩔쩔매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이래가지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제대로 할 말하고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정의당에게 표를 모아주십시오. 조용택, 천정배 두 후보가 벌이는 새정치연합의 집안 싸움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저없이 진보 대표주자 강은미에게 지지표를 던져주십시오. 진보 정치가 살아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 강은미가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과 여성, 서민을 위한 정치, 시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속 시원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강은미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CNB 광주방송 4.29 보궐선거 광주 서글 후보자 초청 토론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광주 민심이 어떤 선택으로 정치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시민들께서도 호남 정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시작은 적극적인 투표와 선거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 네 분 오늘 토론하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